에비는 가장 친한 친구 니나에게 공원으로 스케이트를 타러 가자고 했어요. 둘은 곧 배가 고파져서 버거를 사 먹기로 했어요. 둘은 비슷한 토핑을 골랐고 소스를 많이 추가했어요. 10분 후 니나는 크게 아팠어요. 에비는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요. 구급 요원들이 니나를 병원에 데려갔고 독을 먹었다고 했어요. 어느 소스에 독이 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이거예요. 에비는 마늘 소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니나가 회복되었을 때 에비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둘은 동네에서 가장 으스스한 집을 발견했고 그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건 큰 실수였어요. 둘이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 있던 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제 3개의 문이 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좀비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소름 끼치는 흡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 화난 귀신이 있어요. 어느 문이 가장 안전할까요? (3번)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령은 으스스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슬라임이 묻을 수는 있어요. 니나와 에비는 옆방으로 갔어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고 둘은 그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늙은 마녀가 갑자기 튀어나와 소리쳤어요. 아직은 못 가. 내 수수께끼를 먼저 풀어야 해. 왜 이 단어는 이 순서로 되었을까? 니나와 에비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 정답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1, 2, 3, 4, 5와 운이 맞기 때문에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마녀는 니나와 에비를 지하실로 순간이동시켰어요.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고 3개의 문을 또 찾았어요. 첫 번째 문 뒤의 방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폐와 피부에 매우 해로워요. 두 번째 문 위에는 600kg의 무게가 달려 있어서 무엇이든 안으로 들어오면 그 위로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비와 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문을 선택했을까요? 니나는 부추를 벗어서 두 번째 문 안으로 던졌어요. 무게가 부추 위로 떨어졌고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탈출했어요. 불행하게도 둘은 마법의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겨울이라서 날씨가 추웠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3개의 길을 발견했어요. 모두 위험해 보였어요. 왼쪽으로 가는 길을 택하면 배고픈 늑대들을 지나쳐야만 해요. 곧장 가면 늑대 인간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쳐야 해요. 세 번째 길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살얼음으로 덮인 호수를 지나가야 합니다. 둘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둘은 두 번째 길을 따라가야 해요. 하늘을 보세요. 초승달이 떴어요.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위험해요. 니나와 에비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둘이 없는 동안 누군가가 그들의 아파트를 털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3명의 이웃을 신문했어요. 제프가 말했어요. 저는 주말 내내 친구들과 낚시하러 갔어요. 홀리가 말했어요. 저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주말 내내 벽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전 밝은 색을 좋아해요. 루시는 친구들과 집에서 노래방을 했지만 수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죠? 홀리예요. 그녀의 아파트 벽은 대부분 흰색이에요. 밝은 색으로 벽을 칠했다고 말했어요. 니나는 서점에 취직했어요. 첫 출근 날 바닥에서 빈티지 시계를 발견했어요. 3사람이 와서 시계를 달라고 했어요. 케빈은 수년 전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시계를 샀다고 말했어요. 바이올렛은 그 시계를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어요. 딜런은 말했어요. 이 시계는 아주 귀중해요. 아내가 5주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시계가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나요? 바이올렛이에요. 손목이 제일 가늘어요. 그래서 추가로 구멍을 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계가 너무 컸을 거예요.
애비는 제리와 데이트를 했어요. 제리가 애비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애비가 그의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제리는 사악한 마법사로 변했어요. 그는 애비를 놀리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를 얻을 기회를 주겠어. 내일 아침 식사를 만들어 제대로 요리를 하면 보내주겠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영원히 있게 될 거야. 다음날 아침 애비는 부엌에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제리가 냄비에 소금 한 상자를 넣었어요. 하지만 애비가 아침 식사를 완성했을 때 제리는 애비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애비는 어떤 요리를 했을까요? 삶은 달걀을 만들었어요. 애비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철도 감독관을 돕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빠른 기차가 더 느린 열차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시간표에 따르면 느린 기차는 빠른 기차를 먼저 보내야 했어요. 애비는 보조철로를 이용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느린 기차에게는 너무 짧았어요. 애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더 빠른 기차가 보조철로를 이용해야 해요. 이제 더 느린 기차는 뒤로 갈 수 있어요. 주철도가 비면 더 빠른 기차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됐어요. 요트가 산산조각 났어요. 이 사진을 보고 몇 명이 살아남아서 해안에 도착했는지 추측해보세요. 네 명 모두요. 비록 모래 위에 세 남자의 발자국이 있지만 누군가 리사를 안고 갔을 거예요. 보세요. 리사의 안경이 모래 위에 있어요. 그들은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흩어져서 섬에서 먹을 것을 찾기로 했어요. 리사는 이 나무를 발견하고 바나나를 따기로 했어요. 그렉은 한동안 정글을 거닐다가 이 오렌지 나무를 발견했어요. 로버트는 땅에서 코코넛 더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은 물고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이 안전해요. 어느 것일까요? 바나나들 사이에 소름 끼치는 뱀이 숨어 있어요. 호랑이가 오렌지 나무 뒤에서 자고 있어요. 정갈이 코코넛 더미에 있어요. 그래서 낚시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사람들은 불 주위에 모였어요. 돌아가면서 잠을 자면서 불을 계속 피우고 야생동물을 쫓기도 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로버트는 첫 번째 당직자가 됐지만 그는 매우 졸렸어요. 브라이언은 그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수께끼를 마치면 제가 순서를 바꿔줄게요. 난 깃털처럼 가볍지만 아무도 날 오래 참지는 못해요. 나는 뭘까요? 로버트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정답은 숨이에요. 그렉, 브라이언, 리사는 잠들었고 로버트는 불가에 머물렀습니다. 이른 아침 브라이언은 일어나 불이 꺼진 것을 보았고 로버트는 사라졌어요. 브라이언이 그렉과 리사를 깨웠고 그들은 로버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해변에서 단서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네 명 다 맨발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모래에 부추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새들 사이에서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섬은 생각했던 것처럼 무인도가 아니었나 봐요. 브라이언, 리사, 그렉은 섬을 돌아다니다가 바위 위에 있는 별장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리사의 비명을 들었어요. 누군가 정글에 덫을 만들었고 리사는 쓰레기로 가득 찬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은 매우 깊었고 브라이언과 그렉은 리사가 나오는 걸 도울 수 없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구덩이는 매우 빠르게 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비명을 질렀어요. 도와줘요. 난 수영을 못해요. 리사는 살아남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리사는 이 빈통 2개를 구명부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위가 높아지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신비로운 별장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문에서 번호 자물쇠를 발견했고 이런 단서가 적혀 있었어요. 첫 줄에는 한 숫자는 정확하고 자리도 맞아요. 두 번째 줄에는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세 번째 줄에는 두 숫자는 맞지만 자리가 틀려요. 네 번째 줄에는 한 숫자는 맞지만 자리가 틀려요. 다섯 번째 줄에는 한 숫자는 맞지만 자리가 틀려요. 이 사람들이 문 여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먼저 두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서 9, 2, 0은 제외예요. 세 번째 단서에서 5와 7이 최종 코드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순서를 알 수 없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서를 살펴봐요. 둘 다 한 숫자는 옳지만 자리가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숫자는 8이거나 6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7이 코드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 단서에 맞는 숫자는 7입니다. 이제 6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는 8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제 순서를 정해봐요. 세 번째 단서에서 두 숫자는 맞지만 순서가 틀리다고 했어요. 코드의 세 번째 자리는 이미 8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택은 하나뿐이에요. 7이 먼저고 5가 두 번째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코드는 758입니다. 그들은 별장에 들어섰어요. 뒷마당은 해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영장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갑자기 리사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아세요? 로버트가 수영장에서 이 여자 해적과 함께 있어요. 리사는 질투가 났어요. 그들이 마침내 로버트에게 다가가자 그가 말했어요. 친구들, 이것 좀 봐. 이 해적들이 날 초대했어. 그렉, 리사, 브라이언은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젬마와 약혼했기 때문에 남고 싶어 했어요. 젬마는 우두머리예요. 모두가 젬마를 위해 일해요. 브라이언은 출구를 찾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요? 가짜를 찾을 수 있나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나을 거예요. 그런데 5개월이나 지났으니 깁스는 가짜인 게 분명하고 이 남자가 도둑이에요. 캐셔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딴 이야기네요. 비너스는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폭우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그녀는 일하러 가야 해서 오늘 일을 쉬는 남자친구에게 우체국에 가서 대신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비너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자친구는 우체국에 방금 갔다 왔지만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너스는 남자친구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지만 차의 밑부분이 말라있으니 그날 아무도 차를 쓰지 않았단 뜻이죠. 국내 최고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로버츠 박사가 보험회사에 가서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했어요. 보조원은 로버츠 박사에게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의사는 강도가 재빨라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로버츠 박사는 시력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보조원은 진행하기를 거부했고 로버츠 박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로버츠 박사를 믿지 않았을까요? 로버츠 박사는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들은 보통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고액 연봉의 외과 의사가 왜 보험금이 필요했을까요? 대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웅장한 파티가 있었고 마을의 절반이 초대되었어요.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몇 분 동안 꺼졌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델량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사라지고 없었죠. 주 용의자는 그녀의 먼 사촌인 실비아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바빠서 불이 나간 줄도 몰랐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델? 아님 실비아? 건물 전체에 불이 나갔어요. 실비아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여기 어둡잖아. 평행우주에서는 즐기고 사탕 먹는 것만이 허용돼요. 아무도 그곳에선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죠. 렐린 부인은 클럽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의 세 딸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었냐고 물었죠. 한나는 새 보드게임을 사러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엘리는 수영장에서 반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이바는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 프로그램을 주구장창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렐린 부인은 자신의 딸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봐요. 그녀가 산 보드게임은 포장이 안 풀어져 있어요. 이걸 갖고 놀 수는 없었을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주말 동안 뉴욕시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 음악이 켜져 있었고 다들 기분이 좋았는데 운전자가 정신이 팔려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누가 운전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경찰은 그 차를 검사했죠.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봐요. 운전석에 가방이 걸려 있어요. 여자 건 게 확실해요. 일행 중에 여자는 한 명뿐이니 그녀가 운전자일 거예요. 밀러 부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딸들에게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물었어요. 모두 외출 금지를 당해서 집을 나가거나 TV를 볼 수 없었거든요. 케일리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으로 먹을 피자 요리를 막 끝냈다고 했어요. 엘리는 위층에서 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릴리스는 자신의 방 청소를 하는데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케일리예요. 이 피자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쓰레기통에 피자 박스가 있죠? 피자를 주문하고 아마도 다른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추운 가을날이었어요. 존스 씨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또 가끔 창밖을 엿보기도 했죠. 그곳에서 준표, 민수, 영호, 시우 4명의 10대들이 소풍을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공이 창문을 깨고 거실로 날아왔어요. 10대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자백하고 싶지 않았죠. 저녁에 존스 씨는 쪽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안에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누가 창문을 깼는지 아시겠어요? 물음표가 힌트예요. 말 그대로 물음표를 뜻하죠. 그러니까 준표가 한 짓이 틀림없어요. 아델은 다락방의 스튜디오 바닥에서 친구 올리버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어요. 온 경찰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델은 올리버의 집을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창문에 다가가 안을 엿보고 바닥에 있는 글을 본 거죠. 그녀는 경찰을 부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경찰은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도요? 맞아요. 이상하게 들리죠. 남자는 다락방에 있었어요. 아델은 창문으로 그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키가 6m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수요일에 고등학생인 레일라가 실종되었어요. 3명의 용의자가 있어요. 관리자 아담스 부인, 학교 요리사인 스미스 부인, 청소 부인 존. 두 번째는 녹슨 못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에는 깨진 유리가 어지러져 있어요. 리차드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요. 리차드는 석탄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옆에서 몸을 녹일 수 있죠.
토비는 몇 시간째 사막을 헤매고 있어요. 햇볕이 그의 목을 태우고 있어요. 주변엔 뜨거운 모래밖에 없고 갖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토비는 힘이 점점 빠져서 결국엔 쓰러져요. 그 순간 두 개의 작은 연못을 보게 돼요. 토비에겐 그 한 곳에 갈 수 있는 힘밖에 없어요. 이 연못 중 어느 게 신기루이고 어느 게 진짜죠? 왼쪽 연못이 진짜예요. 저 위에 구름 보이죠? 그곳에 비가 왔었고 빗물이 연못을 만들었죠. 마을에서 꽤 떨어진 숲 끝에는 오래된 집이 있어요. 그곳의 주인이 아침에 자신의 TV가 고장난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화면을 부셨어요. 주인은 그날 밤 집에 있던 모두를 불렀어요. 요리사, 청소부, 변호사였죠. 누가 내 TV를 부셨지? 남자가 물었어요. 전 요리하고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요리사가 말했어요. 전 지하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대답했어요. 전 위층에 있었어요. 밤새 서류 연구하고 있었죠.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이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죠? 변호사요. 위층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1층짜리 집이에요. 밤새도록 옥상에서 서류 공부했을 리가 없잖아요. 톰이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방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는 가장 먼 방으로 가서 바닥을 보고 열쇠가 샹들리에 걸려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톰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비치는 바닥이거든요. 나이가 든 철학 선생님이 시험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과제가 있어요. 제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진짜이고 제가 자는 게 아니란 걸 증명하세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쓴 사람이 최고 점수를 받을 거예요.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한 소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단어 몇 개로 구성된 에세이를 썼어요. 종이에 뭐라 썼을까요? 자고 있다면 이걸 읽을 수 없어요. 그나저나 잘 때 여러분도 이 팁을 쓸 수 있어요. 꿈에서 뭔가를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폰을 보고 뭔가를 읽으려고 해보세요. 마을에 오래된 유령의 집이 있었어요.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했죠. 하지만 어느 날 3명의 소녀와 2명의 소년이 그곳을 확인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든 기록하기로 했죠. 무서운 건물에 접근했지만 롭이라는 한 남자가 들어가길 거부했어요. 그는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일행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롭은 긴장했어요. 몇 분 동안 그들을 기다린 후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둥가로 부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때 소녀 4명과 소년 1명이 모두 돌아왔어요. 롭은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는 도망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3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5명이 나왔어요. 소녀 하나는 귀신이에요. 롭은 그녀를 보고 도망친 거죠. 마이클은 손을 등 뒤로 잡고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모퉁이를 돌며 나타나요. 그 순간 마이클은 큰 웅덩이 근처를 걷고 있어요. 운전자가 가속을 해요. 마이클에게 물을 다 튀게 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웅덩이 주변을 운전해 가요. 왜 마이클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마이클은 등 뒤로 벽돌을 짚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마이클이 차를 향해 벽돌을 던질까봐 두려워 웅덩이를 피해갔던 거예요. 알렉산드라는 오래된 성 주변을 걷고 있어요. 벽에는 왕과 왕비의 주상화가 많이 걸려 있어요. 복도에는 촛불이 켜져 있어요. 알렉산드라는 여러 사람이 춤추고 있는 1층으로 내려가요. 그녀는 왠지 이전 세기로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전부 가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홀 구석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또 저기 춤추는 소녀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있네요. 보이죠? 아침이에요. 밥은 집을 나와 해변으로 가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살짝 보여요. 바다는 고요하고 바람은 없어요. 밥은 모래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해요.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명상하기 위해 밥에게 다가와 옆에 앉아요. 밥이 눈을 뜨고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게 뭐죠? 밥을 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보세요. 모래에 안 닿았어요. 몸이 땅에서 몇 센티미터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답을 몇 개 맞췄는지 확인해 봅시다. 0에서 3점. 속상해하지 마세요. 모든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은 직감을 믿으면 돼요.
4에서 7점. 연습 더 하세요. 수수께끼도 더요. 논리적인 과제도 더. 그리고 다음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8에서 11점. 나쁘지 않지만 가끔은 부주의했을 거예요. 12에서 15점. 아무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진실을 알아내죠. 잘하지만 아직 최고는 아니에요. 16점. 여러분은 수수께끼의 왕이에요. 항상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죠. 또한 직관력이 굉장해요. 빡이 나오는데 0이네요. 한 향수 회사가 새 직원을 고용해요. 우선 그들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해요. 지원자들이 이 과제를 끝내면 감독관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취업을 하려면 회사에 충성을 맹세해야 해요. 10명이 동시에 기업 선서에 문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손가락을 꼬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을 거라서 감독관은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미디어 거물 2명이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회사 합병을 논의하고 있었죠. 거래 비용은 수조 원이에요. 거래 조건은 1급 비밀이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고 의심해서 속삭이고 있죠. 그리고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두 사업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이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소녀는 거꾸로 뒤집힌 신문을 읽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들으려는 게 분명해요. 저기 있는 남자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헤드폰 선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여자가 칵테일을 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산 대신 잔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대화를 녹음 중이네요. 내 직원들 어디 갔지? 상사가 소리쳐요. 그는 회사에 세 사람이 오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 각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셋 다 아프다고 하네요. 상사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회사에 와야 했죠. 메리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파 보여요. 로리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네요.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나요. 그는 손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요. 상사는 그중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해요. 누구죠? 마이클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폰이 왼쪽 주머니에 있네요. 부러진 팔로 거기에 넣은 게 틀림없으니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세 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세 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세 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게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뱀파이어 위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두 번째 뱀파이어는 송곳니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진짜인 것 같아요. 도망가요. 이제 리차드는 버려진 병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늑대 인간들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리차드는 그냥 소문이라고 확신해요. 어두운 병동을 밤새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죠. 막 나가려는데 남자 4명이 출구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중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이죠? 아무도 아니에요. 창문으로 보름달이 비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리차드는 도망쳐요.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것 같아서요. 한 부자가 현대 미술 전시회에 갔어요. 소장품으로 새 그림을 살 거예요. 전시회의 주인은 그에게 다른 예술가들의 새 작품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가운데에 해바라기가 있는 녹색 삼각형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호랑이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는 하늘을 나는 집이 있어요. 수집가는 이 그림 중 하나가 가짜라는 걸 확신해요. 어느 거죠? 각각의 캔버스에는 예술가의 서명과 그게 만들어진 날짜가 있어요. 호랑이 그림은 1957년이에요. 그때 핸드폰과 셀카는 없었어요. 이 그림이 가짜예요. 오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첫 DJ 공연을 해야 하는 날이라 마티는 긴장했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요. 관중들이 환호해요. 마티는 헤드폰을 쓰고 첫 번째 트랙을 틀어요. 음악은 나오는데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네요. 왜죠? 음악은 DJ 헤드폰에서만 나와요. 마티는 스피커 손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보이시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요. 불이 꺼져요. 어떤 사람은 팝콘을 먹고 있고 누군가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영화가 시작돼요. 호러 영화예요. 누군가 비명을 질러요. 매표원이 복도에 들어와요. 몇몇 사람들이 티켓값을 내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표가 없어요. 무료 입장, 뒷문 쪽지에 적혀 있네요. 잭은 사막에 있는 고대의 버려진 도시를 걷고 있어요. 여긴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지도를 확인하고 맞는 장소를 찾아요. 땅을 파기 시작해요. 6시간 후 지쳤는데 삽으로 뭔가를 쳤어요. 상자예요. 잭이 그걸 땅에서 꺼내 녹슨 자물쇠를 뜯어 열어요. 상자는 고대 금화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당 수백만 원 정도죠. 이제 잭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하지만 이 모든 동전들이 가짜라서 기뻐해선 안 돼요. 왜 그런 거죠?